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3월 들어 두 번째 시행되는 토경마일인 3월 14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까 좀 비가 와 있더라고요. 봄비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반짝 추웠어요. 반짝 추웠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뭐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이상 지금 예보가 돼 있고, 다음 주 예보를 보니까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시작이 되고 낮 기온은 15도, 16도.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꽃 소식이 올라오더라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벚꽃 축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 겨울은 끝났고요. 뭐 4월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마가 이미 시작은 됐고요. 날씨가 갑자기 바뀌다 보면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죠. 감기입니다. 작년에도 요때쯤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작년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목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금년도 감기 같은 경우는 몸살기가 좀 있습니다. 몸살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초기에 못 잡으면 꽤 오래 갑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감기 한번 걸리면은 소주에다가 뭐 고춧가루 타가지고 땀 한번 쫙 빼고 나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감기는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초반에 못 잡으면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애가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애들 엄청 많더라고요. 애가 아프면은 이게 감기가 하면 돌아요. 식구들한테 쭉 돕니다. 저도 약간 이제 몸살기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그제 수요일 날 땀 한번 쫙 빼고 났더니 그나마 몸이 좀 개운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3월에 2주차 경마. 출전 누수가 약간 좀 빠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출전 누수가 조금씩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 약간 좀 빠졌고, 다음 주 되면 아마 더 빠질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제 풀게이트 14마리 출주가 다수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출전 누수가 12마리 출전이 많고 7두, 9두 출전 누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 다음 주 되면은 아마 더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전체적으로 출주 마필들의 그 전력평가를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중급 정도의 마필들? 근데 이제 편성을 찾아 들어가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편성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번 주는 배당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때리는 마필들이 많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감춰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배당판에서 드러나는 상태에서 때리는 마필들이 좀 많구나.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조교를 시행했던 마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보이겠구나라고 조교를 시행했던 마필들이 그에 걸맞는 기술을 기승을 시켰고 조건을 찾아 들어갔고, 그리고 그 마필들이 종합지를 보니까 인기를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자, 배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습니다. 돈이 안 되진 않습니다. 딱딱 따먹는 배팅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본격마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흐름이 출전 수가 빠진 상태에서 배당의 안정권, 그러면서도 약간의 혼전기, 요게 의외로 좀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마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준비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월에 2주차 토경마일인 3월 14일 토경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뭘 원하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마를 시작하면서 마음은 다 똑같죠. 많이 맞추고 싶고 제대로 맞추고 싶고, 이번 주는 뭔가 크게 한따거리 할 게 없나? 한구라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다 쏟아 붓겠습니다. 3월의 2주차 토요일마인 3월 14일 토요일마.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사탕 선물은 못 드려도 두둑한 돈다발의 선물은 드릴 수 있는 예상 약속을 드리면서 3월 14일 토요일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일단 가장 드러나 있는 마필은 8번마 시가 에이스예요. 작년 9월 달에 능력검사 1분 03초 때 끊고 많은 주목을 받고 데뷔전을 치렀지만 데뷔전 바닥치고 그리고 재검받고 복귀전에서 문세영 기수 태워놓고 1200m 위협적인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이 8번마 시가 에이스. 이번에 그대로 세영이를 연속 기승으로 올라옵니다. 1200m 복귀전 치르고 나서 거리를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배팅이 가능한 마필이 8번마 시가 에이스인데, 자, 두세 대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견제다, 이렇게 위협적이다 쓴 상대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최고 인기도 예상이 되는 마필이고요. 그 정도에 걸맞는 경주력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 8번마 시가 에이스입니다. 아마 6번마 썬플래시와 바닥이 예상되는 마필인데, 저는 이 16주 만에 출조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11번마 동방의 패자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들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졌느냐. 자, 이 마필은 사실 11월 달에 뛰고 나서 계속해서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경주를 앞두고 나서 약간의 부상, 잔부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철과상 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주행 자세를 보면 앞뒤에 발이 자꾸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제 철과상의 부상이 좀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1월 달인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1월 달에 조교 내용이 거의말 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만약에 부상 없이 그대로 나왔다면은 아마 이거는 지금 6군이 아니라 5군에서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볼 정도로 진짜 좋았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철과상 때문에 축주를 하지 못했고 2월 달에도 조교를 하고 축주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번 3월 달에 조교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책자를 보면 조교가 좀 약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마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마필을 세게 풀게 되면은 항상 똑같은 병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패턴을 조금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겁니다. 16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부상 때문에 훈련을 안 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충분한 훈련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외곽에서 공백기를 가진 상태에서 내치권에 빠른 마필들이 있는데 어떤 전개를 보여줄 것인가. 이제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마필이거든요. 자, 보통 이제 공백기를 가진 마필들은 현장의 조시바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단 훈련장에서 확인됐던 모습은 야, 이게 나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이번에는 동방의 패자의 컨디션이 엄청 좋았다. 이런 표현을 좀 써드리고 싶고요. 거리까지도 복귀전에서 장거리가 아니라 1000m 단거리에 냈기 때문에 저는 11번은 동방의 패자가 자, 8번은 시가 에이스가 일단 드러났던 액면을 봤을 때 가장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11번만 동방의 패자가 이번에 조교가 그러니까 조교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패턴에 대한 변화를 준 것이지 상태가 나빴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게 1000m이기 때문에 외곽에서의 1000m는 크게 무리수가 아니에요. 초반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움직임을 갖느냐의 싸움이지 그거 자체에 대한 크게 무리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11번마 동방의 패자가 주목을 덜 받는다면은 오히려 배팅에 대한 값어치는 좀 더 평가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1경주 11번마 동방의 패자는 주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예요.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12번마 키넥틱이 직전에 저는
배당판을 보면서 야, 영민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걸음발은 모자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 당시에 그 주로가 사실은 기록이 많이 나오는 주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마필이 12초 8대를 끊었고 3F 타임이 거의 37초대가 나왔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걸음은 거의 화살 같은 걸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12번마 키네틱이었거든요. 이번에 또 외곽이에요. 이번엔 아예 외곽입니다. 근데 확실히 키네틱이 직전 경주의 경합을 보였던 마필들에 비해서는 이번 경주의 편성이 조금 더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말은 직전의 좋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경주력을 대비해서 이번 경주의 평가를 했을 때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거죠. 조교를 보거나 복귀를 봤을 때는 키네틱이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은 배팅을 가장 크게 못하는 이유는 외곽도 아니에요. 결국은 윤영민이라는 기수입니다. 과연 승률이 10%가 안 되는 기수를 믿고 배팅할 수 있는가? 그것도 놓고 배팅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겠죠. 반면에 이 5번마 그리핀 5조 마필이에요. 이 5조가 3월 달에 들어서 지난주까지 10마리의 출주가 됐는데 3착도 없어요. 이런 집구석이 아닌데. 근데 3월달 들어서 지난주까지 5조 마필들의 출주마들을 보면은 약간은 좀 밀어내기 마필들이었고요. 이번 주 마필들은 약간 좀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6대 알찬 마필들이 출주하는데 기승기수들도 장추열, 문세영, 최범현. 지난주와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리핀 같은 경우는 데뷔전부터 장추열 기수가 호흡을 맞춰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창구 조교사하고 장추열 기수가 직접 마무리를 하고 나오는데 이 마필은 조교가 거듭이 될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5번마 그리핀 같은 경우는 평가를 세게 해야겠죠. 해서 저는 이번 제 이경주 외곽의 12번마 키네틱이 복귀라든가 조교를 봤을 때 평가를 세게 할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기술을 내가 믿고 배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면은 저는 내치권의 5번마 그리핀이 이거는 계속 성장을 봐야 돼요. 성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5번마 그리핀이 이번 경주 주목도에서만큼은 전혀 모자람이 없다. 해서 이번 제 이경주 5번마 그리핀 저는 이걸 이번 경주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하루 배팅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마지막 경주, 돈이 가장 많이 실리는 마지막 경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주가 이제 전반부예요. 왜냐하면 전반부에 먹고 시작하는 거와 전반부에 지고 시작하는 것은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전반부에 먹고 시작을 하면은 전체적인 배팅이 쉬워져요. 그리고 마음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에 지고 가면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반에 지고 가면 보이는 것도 안 보이게 돼요. 잡을 수 있는 막건도 못 잡습니다. 물론 더 초집중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더 알차게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한정된 얘기고 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반부에 먹고 시작하면은 좀 더 편하게 간다는 거죠. 거꾸로 보면 전반부에 먹고 시작한 배팅이 커지면서 자칫하면 크게 갈 수도 있는 약점도 있겠지만 조절만 잘해주면 전반부에 먹고 시작했을 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따거리라는 것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후반부 경주가 내 쌈지 돈을 끌어서 배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은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결 편안하게 그리고 먹었을 때 그런
성취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번 주 3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 최근에 정정희를 기승시키면서 인기도에 반응해내지 못했던 10번마 스페이스타가 어쩌면 이게 편성으로 팔려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분명히 먹을 게 있고요. 내용이 있는 경주라 보고 들어갑니다. 이번 제 3경주 첫 번째 노림수를 가지고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대가리에 대한 확신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대가리 때리는 마필 놓고 배팅을 하겠습니다. 후차권에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제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기필코 잡고 중반부 후반부 편하게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경주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류의 경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중급 정도의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출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편성을 찾아 들어간 마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레이스에서도 12번마 온에어라든가 10번마 퀵앤 까이어트 이런 마필들이 뭐냐 하면은 편성을 찾아 들어간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급 이상 조금 더 강해진 편성에서는 야 이게 돼?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마필들인데 이 정도 급이니까 느낌표가 딱 찍히는 마필들이에요. 종합지, 인기도, 뭐 예상지, 인기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마필들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어차피 이 정도 급의 경주라면은 굳이 그런 겁니다. 퀵앤파이어트라든가 12번마 오네요. 이런 마필들 물론 되죠. 되는데 이런 마필들에게 걸맞는 인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걸맞는 인기도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마리를 딱 들고 나옵니다. 제가 바로 5번마 복덩어리예요. 사실 5번마 복덩어리 같은 경우는 답답하다의 수준이 넘어서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조교 때 걸음이 진짜 실전에서 안 나오는 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죠. 근데 이 복덩어리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취입형 마필입니다. 선입권 취입. 그러니까 선입형 선행에 가까운 게 아니라 선입권 취입에 가까운 말. 근데 중요한 거는 마체가 그러니까 주폭이 작아요. 그리고 장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분명히 취입형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안 되는 취입마. 그러니까 해당 군에서 장거리는 1400, 1300이죠. 그러니까 요 거리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취입마.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만 배팅이 가능한 취입마. 바로 5번마 복덩어리입니다. 자, 5번마 복덩어리가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하기하면은 사전째부터 시작해서 걸어온 행보를 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얘기밖에 안 듭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금주, 김기배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믿지 못한다? 믿음을 줄 수 없다? 이런 조건이었다면 이번에 한성렬 기수입니다. 사실은 한성렬 기수가 이런 기수들보다 기승술이 월등하다. 훨씬 믿음직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만큼 확실한 게 최근에 한성렬 기수 같은 경우는 어떤 마필이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다 싶을 정도의 마필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에 걸맞게 정말 열심히 탄다는 거죠. 다 뽑아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번마 복덩어리 더구나 한성렬 기수가 최근에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약간의 외곽으로 마필을 빼서 때리는 흔들고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복덩어리가 딱 그런 전개를 타는 말이에요. 했을 때 저는 이번 주 4경주 5번마 복덩어리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인기도 주목도 능력 그리고 이 마필이 걸어오면 행보를 쭉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조건이겠다 싶었을 때 딱 맞아떨어지는 경주에서는 이 경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덩어리 같은 경우는 배팅을 많이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골라 들어가는 배팅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번에 5번마 복덩어리가 굉장히 주목도를 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찌 보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뭐 일부러 끼워 맞춰놓은 것처럼 1번만 강남스타부터 시작해서 8번만 머시앤메르시까지는 기존의 마필. 그리고 이제 9, 10, 11, 12. 요 나머지 마필들은 신마들. 그러니까 신마들은 너네 외곽에 나가 있어. 우리가 내치게 있을게. 뭐 약속된 건 아닌데 뭐 이런 형국이 됐어요. 일단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3번마 절묘한 선택입니다. 12월 달에 데뷔전, 1월 달에 이전, 그리고 직전 경주 1400m 경주. 이 세 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제가 봤던 거는 뭐냐면은, 이 말은 딱 중급 말이구나.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상대를 보고 배팅을 하는 마필이지 이 정도 뛰었으니까 이만큼 더 뛸 거야! 라고 하는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마체가 이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450kg대, 뭐 460kg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인데, 이게 체중이 적게 나간다고 해서 작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중이 큰 마필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진 않아요. 기본적인 골격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골격이 큰 마필 같은 경우는 체중이 좀 작아도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골격이 작고 키가 좀 작은 마필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뚱뚱하다는 느낌은 들지 모르겠지만 크다는 느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약간 절묘한 선택 같은 경우는 마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 골격이 큰 건지 키가 큰 건지 모르겠지만 크다는 느낌을 받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폭 자체가 작지 않아요. 한 가지 시원하게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약간의 타점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좀 부드러움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교체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세게 몰아야 돼요. 강하게 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좀 느려야 돼요. 근데 이 레이스가 느리잖아요. 자, 앞에 가는 말이 장산칼리입니다. 자, 근데 장산칼리 같은 경우는 데뷔전, 이전째 말씀을 드렸지만 순발력에 비해서 지구력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 밸런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단거리 내려왔어요. 끌 거예요. 굉장히 세게 끌 겁니다. 근데 6번마를 제외하고 레이스를 이만큼 끌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감량의 국산 마필에 5번마 수성비타가 있기는 하지만 수성비티가 약간의 최근에 전력이 보합세. 그렇게 되면 3번마 절묘한 선택. 분명히 문세영 기수의 기승 스타 이상 이거는 무조건 서두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빨리 잡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거리니까 조절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타이밍을 빨리 잡아서 세게 몰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해서 저는 3번마 절묘한 선택은 이번 경주 놓고 가도 된다. 단 한 번도 세게 보지 않았던 마필이지만 이번에만큼은 절묘한 선택은 놓고 하는 마필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장산칼리가 버티느냐 10마 중에서 똘똘한 놈이 치고 나오느냐 그 싸움인데 일단은 어떤 전개를 그리던 간에 3번마 절묘한 선택은 가장 강하게 보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핸디캡 경주예요.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핸디캡이다 보니까 마필들의 부담 중량이 좀 당황스럽지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5군 경주인데 57 달고 나오는 마필들이 있어요. 57 달고 나오는 마필이 있어요. 3번마 슈퍼가디안 마필.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하이군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서 있는 부중이라는 게 있죠. 특히나 이제 별정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55 정도, 56이 거의 맥시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핸디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어린 마필들 그리고 전적이 많지 않고 하이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량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5번마 터프러너. 자, 직전 경주 별정이 나왔어요. 복귀전에서. 별정이 나면서 57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디캡이 나면서 54. 지난번 6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단 마필이고요. 46조가 2월, 3월에 12마리의 출주였는데 2월 7일에 당찬 모습에 기승했던 서승훈 기수의 기승을 제외하고는 입상을 제외하고는 입상마가 없습니다. 금주에 6개 마필이 출주를 하고 있어요. 서승훈 기수가 2마리고 김혜성 기수가 3마리, 이규희 기수가 1마리. 최근에
46조의 행보를 봤을 때는 승부는 아무래도 서승훈 쪽으로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요. 오랜만에 혜선이가 46조 마필을 3마리나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떤 포인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마필은 5번마 터프러너. 기본적으로 터프러너 같은 경우는 순발력도 있고 종반 지구력도 있고, 근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공백기를 가지면서 체중이 좀 많이 불었어요.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 지울 수 없었고, 실전 레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과연 이 마필이 자신있게 기승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남는 마필이 바로 5번마 터프러너. 자, 이번에 5번마 터프러너. 승리여제라든가 3번마 슈퍼가디언이라든가 어느 정도 전개가 그려집니다. 3번마 슈퍼가디언 같은 경우는 또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고, 7번마 승리여제 같은 경우는 또 선의권의 승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직전에도 선행, 그 이전에 선행 가까운 전개를 탔지만 어차피 내 측에 박으론의 슈퍼가디언이 있기 때문에 세게 붙여놓고 탄다. 결국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싸움이거든요. 그 뒤에. 물론 포에버 마운틴의 최근의 행보도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3번마 슈퍼가디언과 7번마 승리여제가 레이스를 쭉 끌었을 때 2선 전개에서는 5번마 터프러너가 자리를 잡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번에 정상 출주 주기로 돌아오면서 핸디캡 레이스 54의 부담 중량이라면은 외곽이 아닌 내치기라면 이건 해볼 만하다. 더구나 주목도에서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 5번마 터프러너. 이것에 대한 주목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6경주 5번마 터프러너. 승리여제도 좋고 연투의 8번마 포에버 마운틴 좋고, 부중은 그렇지만 내 측권에 또 선행의 전개가 그려지는 3번마 슈퍼가디언 좋습니다. 하지만 장석의 주목 마필은 6번마 터프러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제가 참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예요. 이거는 중급의 경주가 아닙니다. 중급 이상의 어찌 보면 능력이 있는 마필들 간의 경주인데, 햇빛나의 최근의 행보도 좋고 포커스의 연투, 이거 포커스는 완전히 마필이 살았습니다. 힘이 완전히 붙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 같은 경우는 데뷔 이후에 지금의 모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게 4세 마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그렇죠. 직전에 1200m 같은 경우는 1200이라는 이점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1300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다수의 승군전의 마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세를 탄 상태에서 탄력이 붙고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과연 그 전개가 가능할 것, 그러니까 그런 경주력이 가능할 것인가 조금 약간 좀 고민스러워요. 너너윈 승군전이긴 한데 직전 경주력 굉장히 좋았고요. 천하제일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고민을 했냐면 다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선택한 카드는 11번마 대왕신입니다. 이 11번마 대왕신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거의 맞배당이 될 길이었어요. 근데 초반에 발주를 하면서 내사회사를 가지면서 정상적인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게 그거예요. 1200m에서 그것도 최외곽에서 발주도 좋지 못했는데 외곽 뺑뺑이를 돌고 그 전개를 타고 3차까지 밀고 왔다? 야,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출주하는 마필들의 최근의 복귀 내용을 봤을 때 대왕신이 가장 내용이 있었던 복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직전과 똑같이 이상형 기수가 조교를 담당하고 나왔고, 그리고 어차피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할 때 내사든 외사든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내측에서 움직임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측에서 치고 받으면서 헤매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곽에서 1300이면요 직선도 길어요. 1400은 힘을 많이, 직선이 길다 보니까 힘을 많이, 그러니까 3코너까지 오는 과정에서 외곽에서 힘을 오는 과정 자체가 쓸 수밖에 없는. 근데 1300 같은 경우는 조금 짧단 말이에요. 근데 앞선에서 움직여가지고 마필들이 아주 하이페이스로 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외곽에서 포지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발주를 하고 나와서 이미지를 그렸을 때 앞에, 앞선에, 내선의 마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작전 정의를 가지기가 쉽다는 얘기죠. 저는 11번마 대왕신이 이번 경주 굉장히 기대치가 높다. 만약에 이 마필에 조금 다른 기수가 탔다면 제가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기승을 했던 기수가 탔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마필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 전개를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11번마 대왕신. 그런 의미를 봤을 때 굉장히 주목도를 높이고 배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 그리고 아까 대왕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승부를 좀 할 겁니다. 승부를 할 겁니다. 제가 그거는 현장까지 한 번은 더 봐야겠지만 아마 승부를 아마도 제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제 8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인기마가 가장 단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7번마 더블럭키입니다. 이거 사실 지난번에 2월 달에 출주했을 때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마필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전의 경주에서 여력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1300이라는 거리가 약간은 좀 불안감이 있다. 왜냐면 상간마바가 선행을 나가는 경주니까. 그러니까 32조의 기승 스타일상 그런 거죠.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더블럭키는 걸음이 있다는 쪽이죠. 물론 5번의 경주에서 3번의 입상이 나왔다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능력이냐인데 이거 1월 달에 보여줬던 끝걸음의 여력이 없었던 모습에 비해 직전 경주를 꽤 뛰었다. 그 정도면. 왜냐면 당시에 우승을 거뒀던 상간마마 그리고 2차를 거뒀던 선봉이라는 마필들의 조시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뛴 게 아니에요. 더블럭키가 못 뛴 게 아니라 두 마필이 너무 잘 뛰었어요. 물론 직전에 강하고 몰아주는 조교에서 이번에는 조금 묵직하게 속보와 묵직한 강구보 위주의 조교를 했기 때문에 야, 조교량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야? 근데 정확하게 하면 조교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지구력을 많이 보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교댁 움직임을 봐도 이거는 단순히 나는 선행을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식의 조교를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작전에 나는 준비를 할 수 있어. 했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서 저는 7번마 더블럭키가 단순히 입상 때는 전부 선행으로 입상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단순 선행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상대마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해서 저는 7번마 더블럭키의 최고 인기도, 물론 부담 중량이 늘렸다 이런 거는 있지만 상대들의 전적을 봤을 때는 해볼만 하다. 한마디로 박스라이가 56이라면 더블럭키는 무조건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3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4군의 경주가 되겠고요. 자, 또 한 번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7경주가 승부였다면 이번 주 9경주 역시도 욕심을 좀 내고 싶은 경주입니다. 오썸드래곤이 직전에 제가 이마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는 6회 통키하고 킹스케일의 한방 경주다. 그러니까 오썸드래곤 같은 경우는 주행 습성 자체가 거리가 늘었을 때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3착은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1, 2착을 차지했던 마필들을 제외하고 3착, 4착, 5착 마필들 간의 마신차가 없는 상태에서 3착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죠. 물론 마방에 상금은 벌었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이번에 57입니다. 1300에 57이에요. 물론
핸디캡이기 때문에 핸디캐퍼들이 이거는 능력이니까 더 줄래 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과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고의 57도 무거운 거예요. 근데 마리아고의 57도 무겁지만 7번막 오썸드래곤의 57도 굉장히 무거운 부중이다. 이거는 배팅은 한번 욕심낼 만하다 라고 보고 이번 주 구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갑니다. 7번 9번이 바닥이라면 이거 한번 붙어볼 만해요. 해볼 만합니다. 붙어볼 만합니다. 배팅 한번 들어가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경주를 장석은 세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3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고요. 자, 대구랑이 출주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씩씩하다. 데뷔전에 2착을 제외하고는 12마신, 11마신, 7마신 그리고 1700에 나왔어요. 자, 요것도 이제 그 3관을 준비하는 경주입니다. 매니머니가 안말로 지금 3관에 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마필이고 13주수도 한 마리가 있고, 근데 저는 일단은 대구낭이 가장 마방에서도 그렇고 서울 쪽에서 욕심을 내볼 만한 마필이지 않겠느냐.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3관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땐 1700 레이스의 출주가 이제 몸풀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대구낭이 지금 계속해서 선행전개를 가지고 입상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머릿속에 그릴 거예요. 이게 바닥이 2번마 유지경성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대구낭이 선행을 나가고 유지경성이 따라붙여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유지경성이 선행을 못 나간 상태에서 직전처럼 또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2호를 봅니다. 2호를 보는데 여기서 머릿속에서 그렸어야 되는 전개가 뭐냐면 5가 선행이 아니라 2가 선행을 나가는 전개도 머릿속에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대구낭 같은 경우는 일반 경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제 크게 가는 전개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급의 경주에서는 한 번쯤 이제 흙을 맞아봐야 돼요. 중거리에 나왔으니까. 아마 흙을 맞아도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행을 뽑으면요. 저는 오히려 그건 독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흙을 맞아봐야 돼요. 오히려 2번 말을 보내주고 타고 3, 4권의 승부를 보겠다. 이런 전개를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배당이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식경주 바닥이다. 단통입니다. 이거는 2번, 5번, 5번, 2번 단통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이 마필들을 깰 수 있기가 좀 어려워요. 더구나 2번만 유지경성이 문세영입니다. 물론 57에 대한 부담 증량이 상당히 위협스럽긴 하지만 문세영이에요. 이거는 2번, 5번, 5번, 2번이 저는 한방 경주다. 배당에 상관없이 한방 경주다. 결국 이렇게 레이스가 오면은 많은 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리는 거는 3착은 뭐냐. 3착은 제가 현장에서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뒷면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가죠. 1800m 2등급의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가 금일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7번마 정상놀이가 14주 만에 돌아왔는데 핸디캡 부중 58. 저는 정상률이는 10원짜리 한 장 배팅하지 않습니다. 정상률이는 10원짜리 한 장 배팅 안 하고 11경주를 들어갑니다. 나는 정상률이를 세게 본다. 너와 의견이 좀 다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굳이 제가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정상누리는 10원짜리 한 장 배팅을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제 11경주를 금일경마의 네 번째 승부처로 가장 자신있게 들어가는 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경주 들어갑니다. 2000m 1등급의 경주입니다. 7두 초라하다.
어이가 없다? 이럴 거면 뭐하러 편성 짰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2월 달에 그 8개 경주할 때요. 1군을 못해서 그래요. 짜증 경주다 보니까 억지로 들어와서 또 짜른 그 레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천년유산의 단독선행, 담양축제의 지구력, 운검의 파워. 한 마리만 딱 찍을게요. 한 마리만. 저는 딱 한 마리만 봅니다. 1번마 서피던트 에비던스. 담양축제에 56에 11주 만에 출주. 아직 1군이라 부르기에는 어색하고 낯선 7번마 운검. 8월에 1900m 선행 승을 거두고 1군에 화려하게 입상을 했지만 사실 한동안 부진을,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의 단독 선행의 메리트를 안고 있는 3번마 천년유산. 하지만 등짝. 저는 1번마 서피던트 에비던스가 1군에 한 번쯤 들이댈 만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서피던트 에비던스 1군에서 입상이 없습니다. 두소라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연투를 거두고 1군 올린 이후에 1군 승군전에서 3차,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닥이에요. 재검을 치르고 문정균 기수의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면서 1번 게이트고 천년유산 정도가 이끄는 경주라면은 힘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지구력에 있어서 담양축제라든가 운검에 있어 모자람이 없고요. 타이밍도 분명히 한 타임을 빠르게 치고 나올 1번마 서피던트 에비던스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2등급의 경주입니다. 외산마 국산마가 없기 때문에 본대로 액면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10번마 파워 챔피언이 아마 최고 인기마일 거고요. 이번 경주는 외산마가 약하죠. 국내산마가 강합니다. 뭐 썬더캣도 그렇고 파워 챔피언도 그렇고. 10번마 파워 챔피언은 조씨가 나왔습니다. 조씨가 터졌어요. 문세영 기수까지 교체가 되면서 그야말로 나는 가던 길 가겠다라고 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데, 원래 이 마필이 내일 일요일 구경주에 출주 예정이었던 광교비상하고 병합을 했던 마필인데, 광교비상이 수요일날 그 종작골 그 골절로, 미세 골절로 출주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파워 챔피언이 그 광교비상하고 병합할 때 모습을 보면 모자람이 없어. 정말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1300에 나왔어요. 뚜렷하게 이거다 할 수 있는 능력 취입군이 없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앞선에 흔들 수 있는 마필들밖에 없는 경주에서의 10번마 파워 챔피언의 존재는 저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또 된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13경주 1경주도 문세영 기수가 최고 인기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문세영 기수가 최고 인기마로 마무리를 짓겠네요.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는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타요. 1경주의 C가S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경주의 파워 챔피언까지 해가지고 총 9대의 마필을 타는데, 이 중에 인기도 1위가 6두입니다. 내일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내일보다는 오늘 세영이는 웬만한 말은 다 때리는 쪽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 오히려 이번 주에는 박태종 기수가 어쩡쩡한 말을 많이 탑니다. 어쩡쩡한 말. 요럴 때 박태종 기수가 뻘 많이 타거든요. 요거 좀 조심하고 들어가시면은 저는 충분히
이번 주 경마 아주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냉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토경마 일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